해당 사연은 벨기에에서 온 다프네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여러분. 저는 벨기에에서 온 다프네라고 합니다.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오래 살다가 샤를루아로 이사했어요. 어린 시절 저의 꿈은 화가였지만 부모님이 원치 않아서 그냥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대신 저는 다시는 꿈 같은 걸 갖지 않았죠. 다행인 것은 제가 공부를 몹시 잘한다는 거였어요. 공부머리가 좋아서 늘 성적이 상위권이었습니다. 덕분에 웬만한 직장은 다 들어갈 수 있었죠. 부모님은 제가 좋은 성적을 잘 활용해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길 바라셨지만 그러기는 싫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유유자적한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직업은 공무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벨기에 공무원은 근무 시간 외에 상사로부터 오는 연락을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것 덕분이었죠. 벨기에의 공무원 조직에서 상사는 오직 회사에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고 다음 근무 시작 전에 조치해야 하는 상황에만 부하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 연락을 안 받아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죠. 벨기에 공무원의 노동 환경이 이렇게 좋아진 건 10여 년 전부터였는데요. 작년에는 민간 기업까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서 주사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뒀다고 하네요. 제가 살았던 나라지만 참 노동자에게 좋은 나라가 아닐 수 없네요. 벨기에가 전 세계 경제 순위 2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은 아니지만 복지로만 보면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복지 선진국입니다.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은 차별 없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정 근로시간주 38시간 많은 휴일 데르틴더 만트가 있습니다. 데르틴더 만트란 것은 13월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12월에는 기존 월급의 최대 2배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이 밖에도 잘 갖춰진 것이 많은데 지금까지 설명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자랑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노동자가 살기 편한 나라에서 태어난 저는 일하는 동안 편안했습니다. 웬만하면 모든 것이 느긋하게 흘러갔거든요. 이렇게 노동 환경이 좋은 나라는 모든 행정 처리가 느린 것도 아시겠죠?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 불편한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여유롭게 일하면서 어떤 대단한 변곡점이 없는 인생을 살던 중에 불현듯 일상이 지겹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부모님이 하란 대로만 했고 일만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행을 다닌 적도 손에 꼽습니다. 주변에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이 나라 저 나라 놀러 다니는 동료들을 보고 탄력을 받았죠. 그들을 따라서 저도 종종 휴가 내고 그러면 될 일이었는데 제 생각은 일을 관두는 데까지 뻗쳤습니다.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스스로를 회유하려 했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더군요. 공무원이라는 직업도 일하기에 편해서 계속 해왔을 뿐이지 제가 진정으로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거든요. 꿈 없이 살아온 제가 이제라도 꿈을 찾아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사직서를 낸 저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봤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려보면서 저에 대해서 저도 몰랐던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는 2주 동안의 휴식 후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판단이 섰었거든요. 그리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손가락 끝으로 한 곳을 짚었어요. 말 그대로 제가 떠날 나라를 찍은 거죠. 눈을 떠보니 제 손가락이 가리킨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를 콕 집었는지.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번복하지 않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많이 알아보긴 했죠. 치안도 무지 좋고 빨리빨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라고 하던데. 어쩐지 벨기에와는 정반대일 것 같은 느낌에 흥미로웠습니다. 비행기 티켓, 숙소를 예약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모처럼 퍼스트 클래스에 몸을 싣고 떠났습니다. 장시간 비행도 좋은 좌석에서 하면 그리 나쁘지 않더라고요. 적당한 호텔에서 하루 종일 빈둥빈둥 쉬는 느낌? 한국에는 머지않아 도착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계획과 함께요. 일단 도착한 곳은 공항이었는데 배고프고 피곤해서 식사부터 해야겠더군요. 숙소로 가기 전에 식당에 들렀습니다. 평일이라 나름 한산하긴 했지만 음식이 너무 빨리 나와서 당황했어요. 과연 빨리빨리의 민족이라더니. 간단한 식사를 마친 뒤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조차도 순식간에 나와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릿빠릿하더라고요. 그건 숙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지체되는 순간 없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름난 관광지를 전부 돌아보고 저는 다른 도시로 향했습니다. 한옥마을이 유명한 전주에 끌렸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갔고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대여해 입었어요. 한여름에는 절대 못 입을 것처럼 옷이 풍성했죠. 그때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고 선선해서 한복을 입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을 하느라고 사진을 찍으려면 셀카봉을 써야 했는데요. 누군가 저를 찍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그때 어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서 웬 남자가 카메라로 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사진작가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카메라로 말이죠. 저를 몰래 찍었다거나 그런 불미스러운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건네왔죠.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사진 보내드릴게요. 불쾌하시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지우겠습니다. 불쾌하긴요.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침 누가 찍어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죠. 저는 그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이메일로 남자가 찍어준 사진이 도착했어요. 보니까 이름이 범은이더라고요.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으니 당연하지만요. 저는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진 정말 예쁘네요. 마음에 쏙 들어요. 제가 여행하는 동안 찍은 사진 중에서 이 사진보다 예쁜 사진이 없을 정도예요. 사진작가이신가요? 그 뒤로 답장이 왔죠. 둘이 티키타카가 잘 돼서 연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메일로만 연락하다가 결국 번호를 주고받게 됐고 저는 범은에게 정신이 팔려버렸습니다. 저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을 왔다가 사랑을 찾았네요. 저는 계속 전주에 있으면서 범은이를 만났습니다. 범은이도 제게 좋은 감정을 느꼈는지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됐죠. 마침 저는 일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아예 한국에 자리 잡아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철없다고 할지 몰라도 태어나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라고 느꼈어요. 다행히 범은이도 저만큼 깊은 마음이었고 저희는 오래 만났습니다. 아무리 교제를 시작했어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집을 따로 구해서 지냈지만 나중에는 범은이가 먼저 같이 살자고 말하더군요. 거절할 이유가 없어 동거를 하다가 3년 후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3년 동안 저는 한국인이 다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도 정말 많이 늘었고 한국인들처럼 빠릿빠릿한 성격을 가지게 됐더라고요. 먼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벨기에에 가서도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3년 만에 벨기에로 돌아갔어요. 남편과 함께요. 결혼식을 치른 뒤 한동안 좀 지내다 오자고 말을 맞춰두었습니다. 범은이도 벨기에는 처음 와보는 거라며 상당히 좋아하는 눈치였죠. 신혼여행을 벨기에에서 하는 셈이었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저희는 브리허, 안트베르펜, 헨트 등 벨기에 곳곳을 여행했어요. 벨기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간식인 와플도 많이 먹었더니 살이 통통하게 올라버렸네요. 잘 여행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차를 빌려서 몰고 다녔는데 이동 도중에 차가 퍼져버린 겁니다. 그때는 하필 공휴일이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에서는 공휴일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접수가 되었어서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죠. 잠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벨기에는 원래 이런 나라라는 것을요. 노동자에게 좋은 노동 환경이라며 극찬만 했었는데 그것이 편의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본 다음에 알게 되었네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의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하필 이렇게 좋은 날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옆에서 버무니가 달래준 덕분에 노여움을 풀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속도로 한가운데여서 근처 숙소도 보이질 않아서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세워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막 한국에 갔을 때 길을 잃어버린 일이 있어요. 제가 태워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숙소까지 데려다 주신 아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긴 다른 곳도 아니고 고속도로 한복판인데 너무하잖아요. 차마 집에서 쉬고 계실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는 일이어서 콜택시를 찾았고 그걸 타고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자동차 고장 접수는 평일이 되어서 할 수 있었죠. 접수까지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자동차를 수리센터까지 옮기는 것만 해도 며칠 걸렸다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고쳐서 자동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무려 2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미 벨기에에 있지도 않았어요. 버무니가 업무에 복귀해야 해서 같이 한국으로 왔었죠. 한국에 있으면서 새삼 참 편리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은행 업무도 하루 만에 처리가 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네요. 별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려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게 어찌 보면 굉장한 축복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다프네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